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7일 여의도 폰네베제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넬리는 물 건너가는 것 같다. 네, 산타넬리는 물 건너간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산타넬리는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무너지는 걸 보니까 역시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랄까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에 아직도 불안한 요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정말 들어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이 다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어제 한덕수 총리의 그 기자회견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있는 후에 보수와 진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프레임과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가 서로가 의견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이렇게 오래 놔두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하다. 여전히 저는 브로드컴, 팔란티어 이 두 가지가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유일한 종목일 수도 있다. 테슬라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피할 곳이 별로 없다. 어제 한국에서 올랐던 조선주도 어제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익 실현 차원에서 물량을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오늘이 또 금요일이라는 시간적인 그런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깔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0.05, 나스닥은 플러스 0.14, S&P 500은 플러스 0. 거의 이제 보합이었죠. 네, 보합이었다. 크게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 장이 옆으로 횡보했다. 기관 투자가들의 거래는 거의 없고 개인들만 거래하는 미국 증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다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나오는 게 191만 건, 3년 내 최대였다. 네, 이 부분이 시장의 가장 큰 소식일 정도로 약간 고용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이다. 네, 제 아는 친구분이 유럽을 놀러 갔는데, 과거에는 유럽에 놀러 가면 한국인들의 그 패스포드를 거의 그냥 막 찍어주면서 아무 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왜 왔냐, 어디서 머물 거냐,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라는 거죠. 즉,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계엄 이후에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환율에 대해서도 한국을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또 확대 해석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캐물고 자기가 유럽에 출장을 여러 번 가는데 이렇게 강화되면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물어본 케이스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뭉개졌다, 망가졌다라고 본다고 막 울분을 토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믿음과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다 환율로 투영이 되는 거죠. 이 정부 빨리 속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코인 전략 러시아가 코인을 전략 자산에 포함해 검토하겠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겠다. 네, 러시아가 이제 달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벗어났죠. 네, 금도 이제 한계에 부닥치니까 코인으로 오는 것 같다. 세계은행 올해 중국 성장률을 4.8에서 4.9로 상향 조절. 이건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나름대로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큰 호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애플이 시총 4조 달러에 초입계 들어갔다. 어제 제가 애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죠. 네, 인텔리전스가 잘 팔리고 있다. 시장에서 AI를 유일하게 언 디바이스로 실현하는 기업이 애플밖에 없다. 삼성이 약하다는 거죠. 네, 애플 시총 4조 달러는 시장에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뒤집어 보면 또 테슬라가 이게 1조 4천, 1조 5천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싸 보이죠. 네, AI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감. 폴더블은 내년 9월에 나오죠. 중국 CATL이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한다. 홍콩 상장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보니까 지금 롯데 렌트카를 중국이 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서 사는지, 중국 CATL이 사는지, 어디 중국 전기차가 사는 것 같은 중국이 사는데, 여기에 뭘 넣는가? 중국 전기차로 깔아서 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무서운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정부 지금 기능 자체가 없는 거죠. 네, 한덕수는 빨리 탄핵해야 됩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2를 공개를 했는데 생각이 재밌다 재미없다가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넷플릭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NFL 독점 중계도 대비하고 있다. 이제는 뭐 스포츠까지 다 휘어잡네요. 미국 투자자 71%가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다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협업, 코퍼레이션이 없으면 글로벌 시장은 뭉개지고 망가지게 돼 있죠. 우리 일기 때도 봤지만 마스크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미국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달러 지수 봅시다. 달러가 이제 108에서 내려왔습니다. 107.90. 달러가 소폭 약세. 우리나라 원달러는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1468.81. 지금 1470원대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장난으로 1500원을 찍어야 이 장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1500원 근처까지 왔으니까 1500원대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1998년인가 외환위기 왔을 때 300억 달러밖에 없네. 지금 4,150억 달러이고 상황이 말 세계 9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9위라면 그 전에 무너질 나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네,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환율을 공격을 한다면 이거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집중적으로 글로벌 투기자금이 공격을 하느냐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싸움인 거지 순서는 중요치 않는 것 같아요.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공격을 하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332, 네, 0.2bp 상승. 10년짜리는 4.577, 네, 1.12bp 하락을 했네요. 네, 10년물이 모처럼 좀 안정을 찾았다기보다는 오늘은 좀 1bp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주요 종목 브로드컴 플러스 2.44 여전히 강하죠. 245달러. 제가 목표는 300달러라고 이야기했죠. 브로드컴과 팔란티어, 테슬라 이 정도 외에는 마벨 테크놀로지 이 정도 외에는 시장에서 살만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길게 봐서는 리게틴이, 아이언큐니,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러한 것들은 길게 보고 변동성을 이겨라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테슬라는 마이너스 0.96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는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도 마이너스 0.62. 네, 엔비디아도 플러스 0.04 거의 보합에서 움직임이 없었죠.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화 약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달러원 환율이 예상과 달리 어제 1460원대에 조기에 안착하는 분위기 굉장히 약세였다는 거죠. 달러원 환율이 조기에 1460원대로 상승한 배경은 탄핵 정국 리스크 확대, 네, 더불어 12월 소비금리 급락 때문이다. 탄핵 정부 불확실성이 확산되면 예상보다 조기에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여의도에서 생각하는 환율에 대한 불안한 시각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러한 결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1,500원대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최근 3년의 모습인데 2022년에 한번 있었죠. 네, 아마 이때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년 만에 최고를 지금 찍은 거죠. 환율 약세가. 달러 원 환율이 1450원 저항선을 예상외로 쉽게 돌파하면서 1460원대에 진입하며 이번 시장이 나름 충격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1450원대 초반에 국민연금 해지 물량이 환율 추가 상승을 방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해지 물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달러원 환율이 1460원대에 다다른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1550원대에 진을 치지 않을까. 무엇보다 달러 지수가 19일 108.4에서 26일 108.14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은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국 달러 지수의 강세면 약세, 약세면 강세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자체의 문제가 움직였다는 거죠.
달러 지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달러 지수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원화 가치만 하락했다는 점인데 그 변화에는 아무래도 국내 리스크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우선 탄핵 정부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평가 중이다. 탄핵 정부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빨리 이 3인을 헌법재판 3인을 하고 탄핵 절차에 빨리 들어가야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당초 국회 의결로 탄핵 리스크가 조기 매듭지어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국가 신인도 및 외국인 자금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리스크가 나오면 CDS 프리미엄을 많이 보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대비 우리나라의 뭐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스프레드가 얼마나 붙는지, 스프레드가 많이 붙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보는 건데 실제로 한국 CDS 프리미엄은 물론 국내 신용 스프레드가 완만하지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약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더욱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급락에서 보듯 국내 경기, 특히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음도 달러 원화 약세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다는 거죠. 정치적인 상황도 안 좋고, 참고로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나 급락을 했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탄핵 국면에서 소비 심리, 즉 내수 부진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불안, 소비자 심리지수가 폭락한 모습,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잡히지 않는, 여기에 약은 우리 또 국민연금이 1,500원대에서 방을 치고 1,450원대는 방을 쳐봤자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탄화를 아끼는 모습, 자주 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 한꺼번에 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온달러 환율이 원화가 쭉 올라오고 한국 CDS 프리미엄이 올라오는 모습, 야금야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네, 국내 신용 스프레드 역시 완만한 흐름이지만 상승 흐름을 유지 중이다. 신용 스프레드. 네, 그다음에 기업어음은 좀 빠지고 있네요. 금리는 신용 스프레드는 아마 달러 국채 대비 그러한 그 회사채 스프레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의 힘없는 행보는 오늘 한국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연말로 갈수록 시장을 리딩할 주체가 없으며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국인 매도가 더해지면 산타넬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 시장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평가 밸류에서 이 매력 하나와 이 가느다란 이 동아줄도 아니고 가느다란 새끼줄 하나를 가지고 버티기에는 힘이 약해 보인다는 거죠. 금일 한국 시장은 전일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조선주가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장 초반에 일시 상승 시에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익실은 단기 투자가라면 이익실현을 해야 될 것 같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 반응 여부에 따라서 SBS라든지 다른 컨텐츠 기업들의 방향성도 정해질 것이다. 일단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1% 하락하면서 다시 더 부정적인 요인이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배당락 등 다양한 부수적인 상황에 유의하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결국은 브로드컴과 팔란티어 이 미국으로 도망가는 것 이외에는 한국 시장에서는 크게 버틸 만한 요인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주의하자, 보수적 스탠스를 갖자.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또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리딩하는 방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주식 연구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방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히 할 건 없네요. 빨리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덕수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민주주의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빨리 탄핵해서 빨리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로 장을 바꿔야죠. 네, 오늘도 좀 반등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좀 녹이시고 연말 좀 따뜻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